영화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영화다. 한편의 영화로 풀어보는 우리의 일상 이야기, 김태현의 시네 톡톡. 네, 김태현 컬처자키 함께합니다. 김태현의 시네 톡톡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태현 컬처자키가 들어오면서 오늘 날씨 참 요상하다면서. 네. 네, 아니 햇살은 참 좋고. 네, 비는 또 내리고. 비는 내리고. 웃는데 우는 그런 표정 아시죠? 그러니까요. 너무 햇살이 강해서 운전하면서 선글라스는 껴야 되고 앞에 와이퍼를 왔다 갔다 네, 해야 왔다 되고.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이게 뭘까? 어떤 상황이지? 네. 정말 울면서 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516도로는 서귀포 가는데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내려요. 우리 797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날씨가 딴판입니다. 저도 아침에 보니까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늘은 맑은데 구름이 갑자기 옮겨 다니다가 네. 구름이 많이 오면 거긴 갑자기 비가 막 네, 내리고 막 쏟아지고. 네,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무지개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햇살이 나고 약간 동화 속 그 한 장면을 이렇게 걸어가는 맞아요. 같은 느낌이 내 머리 들더라고요. 위로만 구름이 따라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무지개 목격 사진 또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호랑이도 장가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도 마음 관리 잘 해야 되겠고 자 지금 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 하세요 여러분. 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영화 이 삶에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일이 더 많잖아요. 네. 이 영화로 풀어보는 우리의 일상 이야기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사실 지난주 예고도 좀 해드려서 미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줄거리 체크 한번 해보죠.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명절에 남편의 본가, 그러니까 시댁으로 갔던 지영은 갑자기 연기를 하듯 말을 꺼냅니다. 사부인, 저도 제 딸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 대현은 황급히 짐을 싸고 지영을 데리고 나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면서 언젠가부터 지영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엄마나 외할머니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지영이와 지영이의 엄마, 지영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를. 그래요. 이름만 들어도 바로 떠올리는 네, 영화가 바로 그 아닌가 영화. 싶습니다. 바로 그 영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네, 영화고요. 저희가 이달에는 그 원작이 있는 네, 그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네네. 지난주가 레미제라블이었고 했었고. 오늘 그러면 살짝 기뜸해 주셨죠. 가는 네, 길에. 가면서 네. 82년생 김지영을 할 네.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원래는 네. 제가 82번째에 맞춰서 파리파리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빨리. 계산해 셈해 보니까 네. 그 12월로 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안 되겠다. 좀 앞당겨서 음. 8082로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골라왔어요. 그러네요. 우리 8082, 또, 요맘때, 저는 조금 이것보다는 앞세대지만, 네. 네, 저도 같이 좀 끼어갈게요, 여러분. 네, 끼우고 싶네요. 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이야기. 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체, 오순주 작가와 함께하는 네네. 시간에도 종이봉지 공주, 네.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야기, 그림책을 통해서 나눠봤는데,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이번 한 주 마치 좀 짠 마치 짠 것처럼. 것처럼. 그래요. 이게 참 좋습니다. 기운이 좋습니다. 저는 82년생 김지영, 네, 조남주 작가의 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작가의 작품이요. 지금 미국 타임지에서도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선에도 꼽혔대요. 네네. 정말 와.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네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2020년 꼭 읽어야 할 책 조남주 장편 소설 꼽혔고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이 소설이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이제 네. 그 번역이 돼서 수출되면서 되게 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영화도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판권 사간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인도네시아는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1년에 책을 2권 읽는데요, 평균. 근데 그 2권 중에 한 권이 82년생 네네, 김지영인 인거잖아. 거죠. 그게 더 대단한 거고, 1년에 2권인데,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랑 독서율은 비슷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세한 또 통계를 보니까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만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 평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 세계인들이, 네, 보편적으로 또 네. 받아들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영화를 보셨다면 혹시 또 소설을 보신 분도 계실 네네. 거고요. 같이 또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로 화제성이 엄청난 이 작품입니다. 원작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네, 책, 봤다는 이유로, 기사가 나기도 하고, 네. 영화 만들어진다는 소식에도, 누가 캐스팅이 될까? 또 감독은 그랬었죠. 누가 될까? 네.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근데 소설도 워낙 흥행해서, 2009년에 신경숙 선생님 소설 이후로 이렇게 많이 팔린 소설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하고도 더 많이 팔렸으니까 한 120만 부 정도가 팔렸는데, 요즘같이 출판 시장 어려운 때에 이 정도를 판매 부수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저도 네, 네. 발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고 나서 너무 와닿아서 이제 독서 모임도 주최해서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이랑 또 이야기 자리 만들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마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서로 이야기 좀 나누게 됐던 또 약간 이야기 나누다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토론까지 이어지는 네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 정유미 공유 씨가 부부로 이제 캐스팅이 돼서 열연을 펼쳤었고 참 나름 잘 어울렸어요. 이 케미도. 네네. 그렇죠. 잘 어울렸고. 잘 어울렸어요. 그 영화의 몰입감, 실제 진짜 다큐 영화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쵸? 있었어요. 너무나 리얼하게 잘 보여줘서. 네. 그리고 지영 엄마와도 지영의 외할머니를 연기한 또 김민경, 예수정 배우에 대한 극찬도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이게 딱 맞춤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되게 탄탄하게 잘 쓰여진 작품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연기로 보여줄까가 되게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정유미 배우 되게 사랑스러운 이미지인데 네. 그 미묘한 감정 변화를 되게 잘 보여주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또 지영의 이야기만 보편적인 사실 서사에 네. 그치지 않고 지영이 엄마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지영이 엄마의 엄마가 엄마까지. 겪었던 일들이 네. 되게 대대로 이제 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어서 더 많은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지영이 때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지영이가 또 하필 또 딸을 네. 낳았잖아요. 네, 네. 지영이의 딸도 사실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넌지시 얘기해줘서 네. 좀 서늘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변화가 되고 인식도 전환되고 있는 좀 가도기적인 그런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우리 김태형 컬처자키도 이 영화 줄거리 하면서 잠깐 대사를 소개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다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부인, 저도 제 딸이 보고 싶어요. 네. 아, 명절에, 그죠? 네. 공감, 하필 대공감 딱 시즌이었어요. 네, 신우이가 와서 네, 네.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이제 지영아 뭐 좀 해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때 갑자기 순간 다들 많이 감정이입되고, 네. 네, 패러디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다. 네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진짜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더 불러일으켰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또 이제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게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 누구나 평생 겪을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기도 했지만, 네. 중간중간 통계를 인용한다거나 해서 이제 잘 쓰여진 르포 기사, 혹은 이제 잘 쓰여진 사회학 논문 사이에 어떤 그 소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아까 지영이랑 같은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지영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다고 많아요. 제 주변에도 하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네. 무슨 지영 되게 큰 많으시죠? 지영, 작은 지영. 제 아, 이름도 김민경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해서 네. 제가 보통 이제 큰 민경, 네, 큰 민경, 작은 민경. 작은 민경 있었고, 네. 그랬죠. 한 번에 한 두세 명씩. 네. 혹은 성이 다른 민경도 있고. 네네, 그렇죠.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지영 많거든요. 김지영, 허지영, 네, 하지영. 문지영, 우리 네. 회사에도 지금 고지영, 네. 고지영 많고요. 네, 정말 있습니다. 지영 많죠. 지영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이름이 붙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지 이런 것들이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도 하고, 네. 또 지영이가 겪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좀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낱낱이 보여주잖아요. 네, 네.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원하는 부서에 가지 못하는 이야기, 뭐 이제 그 결혼하면서 생긴 가족들과의 생긴 이야기, 그리고 커가면서 그 남동생과 좀 차별받았던 이야기들을 좀 낱낱이 보여주죠. 네, 그래요. 정말 이제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 보면은, 어제 이 영화 얘기할 때, 우리 김태현 씨는 정말 눈물바다가 됐던 영화다. 이런 얘기 네네. 하던데, 아까 이제 좀 얘기했지만, 어떠세요? 우리 태현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좀 그랬어요? 와닿았어요? 저는 뭐 와닿지 않은 장면 고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네. 남자 형제가 없어서 좀 아, 이입은 잘 안 됐지만 네.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어떤 어렸을 때 장면이긴데 그 제 친척 어르신이 그 대를 잇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부정 탄다고 이제 딸만 있는 저희 엄마를 그 현관문 대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옆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그 장면이 기억에 네, 남는군요, 태연이 지금도. 엄마는 아들을 네. 못 낳았으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던 게 이제 기억에 나요. 그 집의 아, 장면 같은 게. 근데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 또 어렸을 때 있던 일이라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 근데 이게 불과 20년, 한 20 몇 년 전 이야기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좀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장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 명절 때 시댁에 간 지영이한테 그 시어머니가 아참 줄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은행 가서 받아온 앞치마를 불쑥 내밀잖아요. 저는 좀 유독 그 장면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그, 네, 줄 서서 받아온 거대, 막 이렇게 하면서 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또 이 장면이, 몰라,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반론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전반적으로 그냥 전해줄 메시지는 며느리 입장에서 하필 또 선물이 또 앞치마인데 그것도 그냥 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아닌, 줄 이제, 서서 받아온 나름의 앞치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또 감정 이입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오빠만 둘이고 이제 저희 딸이라서 네네. 오히려 반대의 상황. 조금, 네, 지영이랑은.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사회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엄마 아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역으로 이제 우리 오빠들이 동생으로 인해서 피해봤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이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느낌들은 그쵸. 82년생 김지영 이 장면들 다 공감되게 하는 부분들이 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태원 씨도 그랬죠. 아까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지영의 딸도. 근데 이 얘기는 저도 기억나요. 저희 엄마가 딸을 낳아서 되게 좋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험한 세상을 얘가 또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 네, 마음이 네. 들어서 또 울었다고도 얘기하셨었거든요. 제 친구도 그런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아직도 저희 세대에서도, 얘가 살아갈 세상이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이 음, 세상을 그대로 물려주게 될 것 같은 좀 절박한 심정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변해야 될 시기는 딱 지금인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뭐, 사실 82년생 김지영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논란도 많고 논의도 네, 많이 많았죠. 벌어지고 네. 또 페미니즘 논쟁도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저는 좀 간단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이게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말하잖아요. 네. 뭐 이제 성평등한 시대 왔고 여자도 살기 좋은 시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음, 차별은 좀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고 네. 아까 이제 세계 각지에서도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들도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 또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좋은 조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네, 네. 당연한 것에 좀 물음을 던지고 음. 이상하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전과 다를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아마 이제 뭐 82년생 왜 김철수는 없느냐 이럴 수도 네네. 있어요. 그 네. 90년생 김지훈이라고 네, 좀 네, 네. 나와서 뭐 한참 또 화제를 네. 모으기도 했었죠. 네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두지 않고 우리 네.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또 인간적으로, 네, 대접받고 또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 네. 그래도 우리 청취자께서도 대한민국 국민 남자로서 사는 것도 힘듭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도 이런 이야기가 네, 여자를 아닐까 싶어요. 구별하기보다 네, 이제 그 대현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네. 그 지영을 바라보는 게 가슴 아프고 네. 사실 그 대현이라는 캐릭터도 좀 우유부단하고 좀 나설 때 잘 나서지 못하고 답답했는데 지영이가 너무 힘든 걸 보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면서 이제 힘이 되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또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서로를 좀 이해하는 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82년생을 부부끼리 보러 가거나 혹은 음. 엄마랑 같이 보러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시작이었으면 하는 그래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토론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거니까요. 네, 논쟁거리가 되고 이야기에 물꼬를 트이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 꼭 한번 혹은 책으로 만나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네네. 네, 두 가지 방법을 다 추천해드리고, 네, 뭐, 저는 또 그 소설의 매력도 있지만, 영화가 준 매력도 크다고 생각하고, 네. 또 영화의 매력도 있지만, 소설을 또 보면서 그 활자로 읽는 또 매력이 있으니까요. 네. 두 가지 방법 다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의외로 되게 빨리 읽히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꼭 맞아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책 한 권 읽고 싶다라든지 책 한 권 읽어야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 정말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네. 책이 될 것 같아요. 남녀의 역할과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 네,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도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사이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함께 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남녀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그게 쉽진 않지만 간격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나 네, 소설들을 네. 통해서. 그게 그죠? 더 그 82년생 김지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또 아닐까 나비 하는 효과. 나비 효과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원작 소설을 쓴 그 조남주 작가가 네. 등단 후에 이제 발간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본인도 82년생 김지영 같은 삶을 살아서 이제 그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짬짬이 쓴 소설이 이제 그 등단을 하게 되고 네. 그 세 번째 소설이 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뭐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을 너무 어지럽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 네네. 감정이입이 되는 그 인터뷰였는데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추천해 드리는 곡도 이 곡을 골라온 이유가 네.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대단한 모든 지영이들을 그리고 지영이와 함께 살아가는 네. 대연이들을 응원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싶었어요. 그렇네요. 여러분 모두를 네,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댄 여전히 멋있는 사람이라는 곡이죠. 네. 윤종신과 김유나가 함께 불렀는데요. 이 노래 여러분께 응원곡으로 우리 김태현 씨가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다음은 81번째 영화가 됩니다. 네, 81번째.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